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서 읽어드리는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 사죄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어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 첫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5.18 단체들과 간담회에서는 5.18 광주 시민들의 함성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발전했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5.18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죠. 대진현 학생들이 오늘 방문을 정치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진현 학생들은 5.18 망원 의원부터 제명하라, 5.18 특별법을 보완하라면서 이 김 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어가는 것을 육탄 저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당 대표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릎 사죄를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5.18 특별법,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그리고 한전공대 특별법까지 호남, 현안 관련 법률들이 제정될 때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 지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방문도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진현 학생들은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이 호남 출신 서울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거 등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 또 법안, 정책들을 마련하고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볼까요? 네, 예술의 본향,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예체능 종사자들이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근로자들의 연간 급여액이 지난 2017년 2,830만 원, 2018년 2,640만 원, 2019년에는 2,520만 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강원도보다도 지금 못한데 네. 주로 어떤 업종에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이 예술 업종이라면 대표적으로 음악, 미술, 공연 예술가들, 그리고 헬스,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 업종, 그리고 유원지나 테마파크 종사자들 총 43개 업종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예체능 종사자들의 이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1위에서 3위까지가 강원도, 그리고 세종시, 제주도였습니다. 강원도가 좀 높은데요. 연간 4,110만 원, 세종시가 3,490만 원, 제주도가 3,180만 원이었습니다. 주요 지자체들을 보면 서울이 2,750만 원, 부산 2,770만 원, 대구 2,630만 원, 전남이 2,710만 원이었습니다. 2,500만 원대인 광주가 가장 적은 상황입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임금 실태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 근로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종사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7,100여 명, 2018년에는 8,200여 명, 2019년에는 8,600여 명에 근접했고요. 사업체 수도 2016년 3,950여 개에서 2019년 4,280여 개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체들의 평균 매출액도 전국 평균보다 1억 6천만 원 넘게 부족한 2억 6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이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내고 또 인간성을 회복하는 가장 큰 힘이 이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하죠. 우리 예술의 본향이라고 불리는 광주의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문화 예술의 도시를 저희가 표방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네. 네, 종사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네, 오늘은 좀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주 서구청에서 헌혈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100여 명이 참가해서 이 코로나19 속 광주 서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해부터 사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자도 감소하고 때문에 이 전국의 이 혈액 보유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서구청 보건행정과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들, 또 요즘은 약제가 발달해서 각종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때문에 헌혈 문진을 통과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상황인데 1000여 명이 넘는 서구청 직원들 중에 헌혈자 100여 명을 넘긴 것은 기대 이상의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타 지자체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모자란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헌혈해주는 모습 정말 너무 멋지고요. 네.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칭찬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헌혈에 직접 참여를 했던 서구청 관계자와 화상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구청에 근무하는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기사 보셨을 텐데 이제 지난주 헌혈 행사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를 했고 광주 전남 공직자 중에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놀랐는데요. 언론 보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저도 한가할 줄 알고 현장에 갔었는데 네. 그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도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상시에 팀장님은 좀 헌혈을 하셨나요? 솔직히 많이는 못했고요. 네. 이번에 6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못하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헌혈 당시에 직원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너무 즐겁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역시도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는 강주 시민들을 보는 것 같아서 헌혈하는 내내 가슴 뿌듯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혈에 좀 동참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어서 헌혈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막상 헌혈에 참여해 보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헌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 때문에 헌혈량이 수급이 잘 안 되고 또 남아있는 양이 별로 없다 이런 뉴스가 올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일 하셔가지고 다행이고요. 또 네.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동참합시다, 우리 네. 모두.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